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부등식이라는 단원을 14, 15단원에 걸쳐서 우리 수학원의 상편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한 7, 80% 방정식에 사용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미 중학과정에서 부등식 공부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부등식은 골치 아픈 상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등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학 상편에서 완벽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요걸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 알맹이를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배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13단원까지 전부 다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뭘 배웠냐면은 제일 처음에 1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요 1, 2차 방정식 배우는 게 이미 여기까지가 중학과정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미 중학과정인 겁니다. 됐습니까? 중3 때 뭐 근해공식 다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서 뭘 배웠느냐?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건 맞지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중학과정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3차, 4차, 그 다음 그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쭉쭉쭉 배우면서, 사실상 우리 현재 상태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만 되면 모든 방정식 전부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등식을 배우면 이제 고등과정 부등식을 뭘 배우느냐? 우선은 그냥 1차 부등식, 역시 중학과정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까지 중학과정이고 2차 부등식부터는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야. 고등과정에서 뭘 배우느냐? 고등과정 배우는 부등식은 딱 2차 부등식 하나입니다. 2차 부등식. 이런 거예요. 3, 4차 부등식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 4차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양음을 따져갖고 풀 수도 있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면 그 미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은 뭐 고차 부등식도 풀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1 과정에서 대수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식을 통해서 푸는 부등식에는 3, 4차 부등식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배우면 연립부등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연립부등식은 이 방정식에서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립방정식도 이미 뭐 중학과정에서 x 플러스 y는 1이고 x 마이너스 y는 얼마일 때 x를 구하고 y를 구하고 이미 중학과에 배운 겁니다. 이게. 고등과정에서 연립방정식 배웠습니까? 배웠죠. 우리가 2차가 들어가 있는 연립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추가적으로 배운 거죠. 일단 연립방정식 배우는데, 지금 이 중학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연립방정식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고1 과정에 연립부등식 포함이 안 돼서 고1 과정에 배운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 1차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론적으로 2차도 풀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관련지어 생각했던 것처럼 2차 부등식도 역시 2차 함수와 관련지어서 구하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요. 방정식에 대한 카테고리가 한 10이라고 하면은 부등식은 그 중에서 뭐 한 7, 6 이 정도 되는 좀 더 볼륨이 적은 내용을 배우고, 딱 보면은 이미 중학과정도 2차 방정식은 풀었지만 2차 부등식은 안 푼 겁니다. 당연히 고등과정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우는 거죠. 자, 전체 내용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 조금 더 방정식보다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미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부등호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원리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방정식과 대비되는 부등식의 고유한 성질인데, 실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허수를 배웠죠. 허수. 이 허수하고 실수가, 허수는 할 수 없지만 실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는 언제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런 A가 실수라고 하면은 요 실수는 반드시 또 다른 실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서로 같거나 얘가 더 크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선생님 허수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허수는 i와 2i가 있으면 부등호를 표현할 수가 네, 부등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쌤이 방정식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었지. 왜 그렇습니까? 방정식에는 등호는 성립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거야. i 곱하기 2는 2i. 이건 성립하는 겁니다. 또는 뭐 i 플러스 i는 i. 그러니까 2i. 그러니까 이렇게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방정식은 풀 수가 있었거든요. 허수 단위 i가 들어가는 방정식도 풀 수 있었고, 허수 단위 i를 통해서 복소수의 상등을 풀 수도 있었고, 허수 단위 i가 들어가는 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허수 단위 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등호 연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부등호 연산은 오직 실수, 숫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 단위에서는 이 부등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니까 뭐 쌤 i가 큽니까? 2i가 큽니까? 2배니까 얘가 아닌 거야 이게.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거예요. 고등과정에서 부등식을 배우면 제일 처음에 출발이 실수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등호에서 어느 게 크냐 작냐를 판정하는 건 사실 이미 중학과에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석교재에 보면은 이론이 나와 있는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실수 대소 관계에 대한 기본 성질. 이거는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A가 실수이면 다음 어느 것 중 하나만 성립합니다. A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근데 이게 실수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실은 선생님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A라는 실수가 0이라는 실수하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크거나 왼쪽이 크거나 같다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0이 아니더라도 자 보세요. 임의의 A, B 실수에 대해서 항상 A, B는 A가 크거나 같거나 B가 크거나 이 중에 하나밖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A-B에 대해서도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0하고 비교하면 왼쪽이 크거나 오른쪽이 크거나 같거나. 어떤 논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간단한 논리 기억하시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둘 다 양수이면 합도 양수이고 곱도 양수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조심할 거는 합도 양수이고 곱도 양수이면 둘 다 양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허수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A 플러스 B는 1이고 A, B는 1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가 뭐가 되겠습니까? 허수죠, 허수. 2분의 1 뿔마 루트 3i. 마이너스 붙어있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네. 되겠습니까? 뭐 이게 넘어가는 과정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부등식 성질만 이항하는 과정입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이제 양변의 동일한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더라도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따지는 건데, 그 중에서 조심할 게, 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이 식은 B보다 A가 크고 C보다 B가 크니까 C보다는 A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성질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뭐 또는 요 식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 B가 C보다 크니까 A가 C보다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판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미 이거 중학과정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과정에 구체적인 예로 배웠어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더 큽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동시에 곱했어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3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같은 부호이면 곱하면 양수, 나눠도 양수. 이거 당연한 거죠. 네. 다른 부호이면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요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요런 해를 구하는 건데, 요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게 중학과정에서 마이너스 2x가 3보다 크다라고 풀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가지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푼 게 중학과정에 풀인 겁니다. 근데 고등과정은 뭐냐?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자에 따라서 방금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자, ax 플러스 b가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요것의 해는 그냥 x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a분의 b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이미 이 a란 값 자체 안에 음수 부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중학과정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0이면은 여기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의 좌변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x가 얼마이든지 간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b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식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b가 0보다 작은 숫자야. 그럼 현재 이 부등식은 어떤 꼴이냐면은 0 곱하기 x는 음수보다 크다 이런 꼴입니다. 다시 말하면 0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꼴입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좌변은 무조건 0이고요. 우변은 음수인데 당연히 0이 음수보다 큰 거 아닙니까? x가 1이면 성립합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x가 2이면요, 100이면요, 1000이면요, 만이면요. x값에 관계없이 0은 항상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항상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란 말은요, x가 모든 실수란 뜻입니다. x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부정이라고 불렀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어진 a하고 b의 값에 따라서 a가 뭐 0이고 b가 마이너스 100이면은 이 x가 값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근이 무수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어진 값은 0보다 크고 여기는 0이니까 0보다 큰 것보다 0이 크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0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0하고 0은 같은 거지 0이 0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불능이라고 부르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부정불능이라고 좀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뭐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만족하는 x는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자, 막상 하거나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필수 예제 14-1번. 이제 고등과정의 부등식이니까 중학과정처럼 1차 부등식이 들어가 있지만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십시오. 자, 넘겨서 이항하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a-c의 x. 여기는 d-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요 값이 양수이면, 그러니까 a-c가 양수이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a가 c보다 크면, 이거 사실은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써도 상관없어요. 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a가 c보다 크면 이거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c분의 d-b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c보다 작으면 a-c가 음수이면 만족하는 x값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a-c분의 d-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가 만약에 c하고 같으면 좌변은 그냥 0이 되는 거죠. 좌변이 0이 되니까 요 d-b가 만약에 음수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이게 0이거나 양수가 되면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곳이면 나눠지는 거야. d-b가 만약에 음수이면 모든
실수가 답이고요. D-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만족하는 것은 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요거 뭐 B 넘겨가지고 D는 B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시겠죠?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그런 저차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등식이 문자가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x에 관한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작다일 때 이것의 부등식 구하십시오. 일단 이거 정리를 하니까 a 플러스 b의 x. 자, 넘기니까 3b 마이너스 2a. 자, 요걸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다는 뜻은 요 식으로 지금 양변을 나눴다는 뜻이잖아. 첫 번째, a 플러스 b가 뭐란 뜻입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걸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 이 값이 음수이면 나누게 되면 x는 얼마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이렇게 된다는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걸 풀면 x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뜻은 여기 주어진 요 값이 얼마란 뜻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걸 풀어볼까요?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은 3b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넘기면 a, 넘기면 4b 해서 a는 4b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가 양수니까 a 플러스 b는 5b가 되는데 5b가 양수니까 b도 양수, a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이제 요걸 푸는 겁니다. a-3b는요, 그냥 a 자리 4b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볼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b-3b니까 그냥 b가 되고요. 플러스 b 자리에다가 지금 b는 냅두고요. 2a 자리에다가 a에다가 4b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b가 돼서 마이너스 7b 넘어가면은, bx. 예, 7b. 이렇게 해서 b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정답은 x는 7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부등호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었을 때 x가 2부터 10 사이, y가 1부터 4 사이 존재할 때 더한 거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형태인데 여기 써보겠습니다. 2, x, 10. x가 2부터 10 사이고요. 자, y는 1부터 4 사이가 됐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x의 범위가 y의 범위가 나왔을 때 x 플러스 y의 범위는 최대 얼마가 되고 최소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근데 x 플러스 y의 최대가 되는 방법은 x도 가장 크고 y도 가장 클 때가 x 플러스 y도 가장 클 때 아닙니까? 따라서 14가 되고 14가 되는 방법은 요거 두 개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3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합의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또 곱도 굉장히 쉽습니다. x하고 y를 구하면 3번이 곱이죠. 구하면은 곱이 제일 크려면은 지금 이게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또 음수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 문제가 음수가 들어가 있거나 중간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 그런데 일단 이 경우는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는 곱이 제일 크려면은 큰 것끼리 곱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0이 제일 큰 값이고요. 제일 작으려면은 이 값이 2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 x가 마이너스 5부터 x가 플러스 3까지 y가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y의 최대값이 뭐가 되냐면 2하고 3을 곱하면 6이 되는데 그 6이 최대값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하고 7,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무려 7호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는 방법은 푸는 게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고 뒤에 실력 문제 풀다 보면 또 중간중간 나오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낯선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뭐가 제일 크지?
뭐가 제일 작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는 전부 다 양의 값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뺄셈에 대해서 구하면은 여기 이제 x-y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x-y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는 가장 크고 y는 제일 작아야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가 제일 큰 것은 10이고요. y가 제일 작은 건 1이니까 10에서 1을 빼면 제일 큰 값은 9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작으려면 x가 제일 작고 y가 제일 커야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값이 제일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에서 4를 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따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더할 때에는, 곱할 때에는 이렇게 곱해갖고 이렇게 곱해갖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뺄 때나 나눌 때에는 10에서 2를 빼가지고 여기다 쓰시고요. 2에다가 4를 빼가지고 여기다 써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거조차도 막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양의 경우는 이렇지만 중간에 0이 끼어 있는 경우나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또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아시고. 자, 마지막. x 나누기 y 똑같습니다. 이게 양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막 0이 포함되면 y가 음수가 되는 거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양수기 때문에 y분의 x가 가장 크려면 y가 제일 작고 x가 제일 크면 됩니다. x 제일 크면 10, y 제일 작으면은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y 제일 크고 x 제일 작아 4, 여기 2 하니까 4분의 2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중학과정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철수의 농장에는 오리를 키워,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 오리와 강아지의 머리를 합하면 뭐 10이고 다리의 개수를 합하면 뭐 25일, 25나, 50에서 뭐 28일 때 철수 농장에는 오리가 몇 마리고 강아지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이 실생활 관련 문제에도 나오고요. 단순하게 이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부등식에서 고3 과정까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연립부등식이 다름 아닌 요런 꼴입니다. 이런 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A라고 하는 식이 B라고 하는 식보다 작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랑 B라고 하는 식이 C라고 하는 식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이걸 한 방에 표현해 가지고 A, B, C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연립부등식이 예쁘게 식으로 뿅뿅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식을 하나 푸시고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풀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건 방정식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A하고 C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식이 성립합니까? 라고 물으면 식이 성립하는 건 맞지만 요거는 이제 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이 요 식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만든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각각 1차일 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각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다르게 이 부등식 골치 아픈 거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은 이렇게 부등식 하나 풀어. 이렇게 부등식 하나 풀어. 자,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자. A가 B보다 작다를 하나 풀고 B가 C보다 작다를 하나를 푸는 겁니다. 이 연립부등식을 풀려면은. 근데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조금 번거롭지만 등장을 하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표시를 해. 일반적으로 수직선을 통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뭐 요렇게.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를 답으로 얻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수직선을 처리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고등과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것도 같이 할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풀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세요. 선생님 절대값 x가 2가 나왔어요. 이걸 만족하는 x 범위가 얼마입니까? 뿔마 2. 이건 되겠습니까? 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어.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은 설명을 해주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딱 보고 바로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뜻은 이런 말인 거야. 이 절대값의 수학적 정의가 원래 수직선상에서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3이 뭐냐면요. 이 숫자 3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3인 거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요. 여기 수직선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여기로부터 거리가 얼마이냐고 구하는 거예요. 역시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뜻은 이 x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숫자 2, 여기에서 숫자 마이너스 2여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절대값이면 2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것을 풀면 x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다라고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절대값 x가 2보다 큽니다.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럼 x는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뜻은 한말 여기 부등식에서 여기서부터 이 범위 또는 여기에서 요 범위,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결과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앞으로는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직선을 표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x에 관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자, 위에 건 쉽습니다.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은 이게 오른쪽이 3x가 되고요. 부등호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6에서 2를 빼니까 4가 되고 4가 넘어가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양변은 3으로 나누시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래 거는 여기 넘어가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크다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넘어가면은 1-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 요거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표현하는 거야. 자, 이거를 할 때 뭘 활용한다고? 수직선을 활용한다고. 수직선을 긋습니다. x축.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첫 번째 범위야. 질문을 보면 연립부등식 풀어 했으니까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x가 1-a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가 지금 1-a라고 하면은 요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a보다 작다가 나타나는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재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요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이런 경우야 이렇게 되니까 공통범위가 있지만 이 점이 움직여서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공통범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푸느냐? 자, 경계면이 되게 조심해야 돼. 고등과정의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답이 되는 순간이 이런 거지 지금이. 이 1-a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딱 1-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딱 이 경계가 되는 요 순간에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순간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값보다 작으면서 이 값보다 동시에 크거나 같은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보면은 1-a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a가 2일 때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는요. 마이너스 2하고
1-a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큰 경우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거 넘기면 a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니 잠깐만요. 그죠? a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 여기 답입니다. 두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연립부등식. 자, 개념상으로 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연립방정식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네, 이 부등호의 수직선을 처리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거 먼저 풀고 이거 먼저 나중에 풀면 되겠습니다. 요거 풀게 되면 2x, 4x니까 넘어가게 되면 값이 2x가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3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가 나오시고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a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요거 정리를 먼저 할게요. ax 플러스 a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여기 2x가 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값은 2-a의 x 그리고 이거 a-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걸 푸는데 이거 뭐지? 뭐야 2-a랑 a-c가 뭔가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을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왜? 문자가 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2가 a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 값이 양수인 경우잖아요. 그럼 이 값은 x의 범위가 양변을 이걸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연산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은 얘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은 0보다 작다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a가 2-a가 음수가 되면 0보다 작으면 그래서 a가 2보다 크게 되면은 역시 요거는 x가 되면서 양변을 요거 나누시는데 이 값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만 바뀌면서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오른쪽이 이것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하고 요거를 연립하면 되는데 이걸 수직선을 표현하니까 이 왼쪽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주어진 범위는 a가 만약에 2보다 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범위 있습니까? 있지요. 이게 공통범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a가 2보다 크다가 되면은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a가 2가 되면은 이 오른쪽 범위의 공통범위가 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범위도 해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a가 2보다 크게 되면은 이 오른쪽 공통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없기 때문에 역시 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다. 네. 이렇게 표현한 이 빨간색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푸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요 14단원은 부등식 첫 번째 단원이니까 뭐 엄청난 이론을 배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부등식이 중학과정에 배웠지만 또 방정식을 지금까지 배웠지만 그 둘의 어떤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차이점, 특히나 부등호의 등호의 성립 여부, 방정식에서 최고차항교수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 그 문자의 처리 방법들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만큼 이 부등식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거 봤더니 어떻게 해볼까요? 3x 여기는 플러스 5x니까 3x가 넘어가게 되는 값이 2x가 되는 거죠. 다 한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6-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푼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풀게 되면은 여기는 뭐 3x밖에 없네요. 3x 나머지 싹 다 넘겨요. 6a 자, 보세요.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고요. 넘어가니까 이거 플러스 3이 되어서 만족한 x의 범위는 2a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1에서부터 b 사이래. 그 말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있다는 말인 거지. 하나는 x가 6-a보다 크다는 범위고요. 하나는 2a 플러스 1보다 잠깐만요. 부등호 방향이 왜 이래? 잠깐만요. 얘가 5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방향 반대군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쏘리. 그지? 예, 넘어가서. 그쵸? 예, 반대 되겠습니다. 요 하나는 6-a보다 x가 작다는 뜻이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x가 2a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건데 2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 써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만족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데 이 범위가 x가 1에서부터 b 사이란 뜻은 이게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입니다. 그럼 a가 얼마란 뜻입니까? 0이란 뜻입니다. 그럼 b는 얼마란 뜻입니까? 이게 b가 되는 거죠. a가 0이기 때문에 b는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두 번째. 연립부등식에 요거를 만족하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진짜 요 2번 너무 중요해요. 요 2번이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유니크한 내용이야. 학교 시험에도 모의고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어떤 승부처가 되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중 딱 해가지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사실은 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것 때문에 별별 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건, 정수 x가 한 개이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일단은 연립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풀게 되면은, 자, 쭉 전개를 해볼게요. 3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a 이걸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2x 넘어가니까 2x, 여기는 됩니까? 2a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a 마이너스 3 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오른쪽도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풀게 되면 a 그대로 냅두고요. 여기는 7x 플러스 7a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뿅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풀고 나니까 마이너스 5x고요. 넘기니까 5x가 0보다 작다이므로 만족하는 x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지? 네. 했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래.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게 한 개래. 그럼 이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잘 봐요. 수직선이 있으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옮겨서 볼게요. 다시. a-3이 x보다 작다. x는 0보다 작다. 이걸 다시 한번 옮겨서 그려보시면 이게 x축이면 여기가 0이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3보다 x가 크다는 말은 a-3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딱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정수는 뭘까요? 0? 아니죠. 0이 포함이 안 되죠, 이미. 무조건 그 정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정수가 한 개가 아닌 거잖아. 따라서 이런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a의 범위니까 a-3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a의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면 답이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쌤이 이런 단어를 표현한 적 있습니다.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등식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경계면에서 등호의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계에서 다시 말하면 요 A가 1일 수 있을까 없을까? 2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등호가 들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를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면 문제 어차피 등호가 없네? 좋아. 답도 등호가 없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푸는 방법은요. 쌤처럼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대소관계만 판정을 하고 반드시 등호의 성립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A-3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하면 요것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은 이런 거지. 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인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실제로 이런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설사 마이너스 2의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범위 안에는 딱 마이너스 1만 들어가는 거죠. 양변에 3을 더하면 여기가 이렇게 등호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1 이상 2 미만이 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등호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는 연습들을 반드시 신경 써서 하시고 유제에도 나와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연습 문제도 계속 나오니까 따라오시고 자 이렇게 오늘 부등식 첫 번째 시간 중학과정 관련해가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연립부등식 관련해가지고 활용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